요번 시간에는 이제 그 5절, 그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5절 등기 효력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요건을 공부했지만 우리가 요건하고 효력은 시험 문제 매년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두 문제씩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등기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을 보고 있고, 이 등기법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가 있고, 자,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관할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하는 것이다?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신청. 자, 이렇게 신청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뭐라고 이거 총론하고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이제 강론으로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딜 보고 있어요? 이거 총설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총설 부분 보고 있고 의의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능을 받고, 등기에 대해서 뭐라고 종류를 이제 공부했고, 등기 대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 요건을 봤고, 이제 오늘 뭐 할 차례면 지금 효력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등기 효력을 1번 종국 등기 효력하고, 그죠? 종국 등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자, 무슨 효력하고 24페이지에, 24쪽이죠? 24쪽에 가등기 효력이라고 하는 걸로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력을 효력을 두 개로 나눠보자. 하나는 뭐라고? 종국등기 효력입니다. 종국등기. 이 종국등기라고 하는 개념하고 예비등기라고 하는 개념하고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도 얘기해요. 본등기라고 하는 건 가등기하고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본등기가 아니니까 절대 이 가등기는 이 종국등기에서 말하는 그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국등기라고 하는 효력에 대해서 자, 몇 가지를 이 1번 권리변동 효력부터 해서 자, 23페이지에 그 쌍가루 6번 점유적 효력까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니까 한번 6가지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는데 권리를 뭐하니 이거 권리를 추대를 합니다. 권리를 뭐하니 추대하니 뭐가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를 뭐하는데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래서 자, 예컨대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 암기를 위해서 뭐라고 모두 써보자는 얘기예요. 공신력이 없다라고 한번 이렇게도 정리해보자. 그 말의 의미는 이게 지금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국가 산하단체가 한 3천여 개가 된답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가스공사 사장, 자, 무슨 마사회, 이런 식으로 이런 국가 산하단체, 자, 권리를 낙하산식으로 추대하니까. 그러니까 추대하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사장하고 싶은데 위에서 낙하산으로 정치인이 내려오니까 열받겠죠? 그래서 순위가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 사장 자리 지키는데 믿음이 없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5월 달까지는 보통 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5개월 동안 자, 열심히 민법을 공부해 갖고 자, 기본적으로 한 민법이 모의고사 봤을 때 5월 달에 40점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 내가 공부하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2차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5월 달까지 민법을 40점이 안 나오면 사람이 항상 흔들립니다. 흔들려갖고 그래서 공부도 잘 안 되고 그 민법 점수가 안 나오는데 2차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 2차 과목 중에 지금 제 과목을 좀 설명 들으시고 근데 사실 등기법이 어려워요. 이 등기법이 좀 어려워서 어떤 분은 3년 공부했는데 3문제 맞았어요. 1년에 한 문제 맞았다니 1년에 한 문제씩 맞은 거예요. 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은 쉽기 때문에 지적은 그 12문제 중에 그 막판에 몰아쳐서 해도 한 10문제 가까이 맞을 수 있는데 등기는 이거 계속 틈틈이 공부해갖고 그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합격선에 간당간당하는 사람 그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니까 잘하신 분은 다 잘하시겠지만 하여튼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부지런히 좀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하여튼 나머지 시간 투자를 꼭 1차 과목 투자를 해갖고 점수를 이제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이 돼야 됩니다. 1차 과목 안 되면 아무리 2차 잘해도 소용없으니까 1차 과목 좀 중점적으로 하셔갖고 그게 전략을 잘 짜셔야 돼. 절대 전략을 안 짜놓고 합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들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전략을 잘 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변동적 효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뭐라고? 권리 추정적 효력이에요. 권리 추정적 효력. 자,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입니다.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에요.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이 후조서가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후등기, 후조서, 그래서 뭐예요? 후등기, 이렇게 후등기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다. 후등기 저지력. 저지력. 그래서 후조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 물론 점유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죠. 아, 점유적 효력이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는 곳이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종국등기에 대한 종국등기 효력은 권리 변동적, 권리 추정적,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이렇게 6가지를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꼭 기억할 사항은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효력이 없다는 걸 먼저 꼭 좀 이해해 두자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장차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고 아무리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그거부터 먼저 꼭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그게 이해됐으면 이제 뭐예요? 자, 일단 무슨 얘기니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자, 그다음에 이전 등기 뭐예요?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이런 식으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자, 당연히 뭐예요? 권리가 뭐예요? 권리가 변동됐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한테 매매라는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받았고, 그죠? 자, 이게 대항이 아니라 대항적 효력이고, 대항적 효력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1번 뭐가 되면 이루어지면 저당권 설정 등기 병. 이순위 저당권 등기 뭐예요? 정이다 하게 되면 이 병은 1순위고 정이 뭐예요? 2순위고 순위가 확정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체적 요건과 법의 형식적 요건에서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갖고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는 이런 효력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권리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그 22페이지에 뭐예요? 22페이지에 추정적 효력이 나와요. 추정적 효력이 나오는데 1번 그렇게 써 있어요. 추정적 권리 추정력은 부동산 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법의 규정이 없어요. 통설 판례가 뭐 한다는 게 인정한다는 게. 다만 부동산 표시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표시 왜? 권리 추정력이니까 이 표제부는 있죠. 표제부. 만약에 뭐가 있다면 이 표제부가 있다는 게. 이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자, 만약에 여기다 1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다 하게 되면 이 관악구 신림동이라는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확정된 거다. 확정된 거지. 뭐예요? 이 신림동이라고 추정받는다? 짐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이 표제부는 절대 뭐가 없어요? 추정력 자체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줄 쳐놓으세요. 다만 부동산 표시. 이 추정력 효력은 여러분 꼭 별표해 두시고. 이 추정력 꼭 별표해 두시고.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예요? 권리 추정력 효력 이거하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요즘 최근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 시험 문제 등장하는 사항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1번에 줄 쳐보시면 부동산 표시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본등기 효력이 자, 그리고 본등기 효력이므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는 절대 뭐예요? 본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다. 꼭 줄 쳐놓으시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어떤 법률 관계가 또 추정되지 않는다. 절대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본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라는 건 절대 없다. 그걸 먼저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일단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대항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뭐예요? 추정된다. 인정간주가 아니라 짐작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담보물권 등기가 있으면 담보물권 등기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줄쳐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이해해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갑에서 을로 매매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어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뭐예요?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를 딱 보고 지금 현재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가 을이구나. 그래서 전소자 누구하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이전 등기에 대응해서 실체적인 관계 뭐라고 여기 매매라 써 있죠? 매매에 의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추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왜 생긴 거냐면
이 소송 중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기를 소송 중에 자, 두 사람 사이에 뭐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증거를 들립자 증거를 누가 들이대냐 하는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추정이 생긴 것이 아니게요. 짐작은 하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짐작은 하는데 입증 책임 문제 누가 증거 들이대냐 해서 만약에 뭐예요? 이 지금 갑과 을이 갑은 안 팔았다고 을은 뭐예요? 팔았다고 한다면 서로 다툼이 있어서 소송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예요? 나는 얘한테 판 적이 없으니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가 얘기할 것이란 얘기예요. 일단 등기가 됐으면 등기에 대항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이게 이 등기가 있다고 추정하니까 이 등기가 뭐예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갑이란 사람이 증거들이 대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 추정이란 말이 어디에서 소송에서 뭐예요?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또 여기 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니. 그럼 만약에 채권액이 7천만 원이다니 7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이 변함에 뭐예요? 그 권리자가 병이다. 지산이 병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등에 대해 있으면 저당권에 대항하는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자,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뭐예요?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친구지간인데 위인수지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들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일단 돈을 갚아라. 명절 때 뭐하게 직원들 보험금 준다고 뭐예요? 지금 돈이 딸리니까 일단 돈을 먼저 갚으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돈을 빌려주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뭐예요? 친구지간이니까 현금을 뭐예요? 5만 원짜리로 박스에 갖고 돈을 갚았다. 7천만 원을. 근데 미리 영수증을 못 챙겼어요. 근데 이 와중에 영수증을 못 챙긴 와중에 두 사람의 뭐예요? 자, 두 사람 사이 싸움이 일어진 게 뭐냐면 누가 이 병의 아들이 얘네 집에 놀러 갔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렸다는 게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걔한테 뭐예요? 또라이 같은 애들아니 뭐 별소리 욕을 다 하니까 자,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이 병은 뭐예요?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있는데 누굴? 내 새끼를 욕했다고 열받고 싸우게 되는데 이 분이 안 풀린 거야.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도 뭐라 얘기냐면 나 돈 안 받았으니까 갚아라 얘기하고 을은 갚았다 얘기하고 둘이서 뭐예요? 법정에 섰다는 게.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뭐예요? 판사가 얘기합니다. 자, 일단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저당권에 대항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니까 이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7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갚았다고 주장하니까 나한테 한번 증거 대봐라. 증거. 사람들은 돈을 갚으면 영수증을 챙기니까 너 돈 갚으면 영수증 한번 챙겨봐라. 나한테 보여봐라. 판사가. 그 사람이 못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돈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 부자지간이든 무슨 지간이든 뭐예요? 돈 문제는 항상 영수증을 잘 챙겨서 나중에 뭐예요? 증거가 되게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자, 다시 읽어보면 일단 동그라미 2번에 일단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대항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담보물권 등기가 있으면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뭐 또 그 피담보 채권도 존재하고 추정하니까 어디에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모든 갑구나 을구의 이 등기부상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됐으면 적법화된 걸로 추정하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고 이 등기에 써 있는 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드리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권리추정권 중요하죠.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하니까 줄쳐놓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매매라고 됐으면 이 두 사람은 매매 계약을 맺은 걸로 추정하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라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거들이 대발하는 게. 그 다음에 4번 권리변동 당사자 간의 추정력이 미친다. 따라서 등기가 있으면 제3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뭐예요? 추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어갖고 이전등기 했는데 갑은 안 팔았다고 얘는 샀다고 하면 소송하죠? 그러면 일단 이전등기가 돼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받으니까 갑이 뭐예요? 갑이 안 팔았다고 주장하니까 이 당사자 간에도 미치니까 갑이 증거 들이대봐라. 갑이.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갑이 요 이전등기에 됐으면 이전등기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가 있죠? 요 신청서가 어디에 등기소에 뭐예요? 보관하고 있으니까 자, 법원에서 자, 등기소한테 요 신청서 보내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이 진짜 팔았으면 여기다 인감증 찍었죠? 그러면 이제 누가 판사가 갑한테 너 인감증명 한번 제출해봐라. 그래서 이 도장을 비교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위조가 발견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거 그 추정을 깨고 등기를 말소할 것이다.
자, 보존등기 추정력은 뭐예요? 그건 자, 인정되지. 자, 보존등기 추정력 부정한다는 게 이제 자, 판례니까. 자, 그 보존등기는 이제 딱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 나왔으니까. 자, 지금 뭐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나중에 한번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자, 추정력은 그 반증에 의해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한테 항상 뭐예요? 등기부에 여기 등기부에 뭐예요? 갑구나 을구의 등기부에 뭐가 돼 있으면 기재된 사실은 자, 뭐예요? 적법하다고 추정받으니까 그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하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그 점유 추정력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민법 200조의 점유 추정력은 자, 어디 등기된 부동산에는 뭐예요? 공시 방법이 등기니까 자, 이 점유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민법에도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받으셔야 돼요. 절대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 방법이지 점유가 공시 방법이 아니니까. 자, 이 점유 추정력에는 뭐예요? 이 점유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을 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판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꼭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추정력 효력 꼭 뭐예요? 그 쌍가리 이번 쭉 내용들 다 정리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이제 머릿속에 그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자, 우리가 거의 12회 때까지는 뭐예요? 좀 시험 문제가 좀 쉬워갖고 자, 그냥 뭐예요? 이해만 하고 웬만큼 시험 보면 다 붙었어요. 근데 13회부터는 문제가 어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이해 갖고는 안 돼요. 왜?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까먹어갖고 생각도 안 나는데 내용이 많아지니까 그 이해만 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제 암기 방법 이제 그 암기 방법 이제 그거 갖고 그 옆에다 놔두시고 그거 갖고 꼭 뭐예요? 그 이해했으면 꼭 암기해 주시는데 자, 뭐라고 이제 추정력 얘기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자, 권리 추정 부표가 이렇게 부표가 뭐가 안 되니?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자, 추정이 안 되니 누가 담당원이 담당원이 뭐해서 담당원이 뭐해 추정을 해서 뭐라고 입상시켜라 아니 입상시켜라. 자, 이렇게 이제 외워보자 입상시켜라. 지금 무슨 얘기니까 한마디로 자, 부표가 부동산 표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뭐하고 표시하고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건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없다니. 그래서 부동산 표시 가등기 나오면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담당원 이 담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그다음에 당사자 간에도 당사자 간 이 당사자 갑과 을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입증은 뭐예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갑해야 된다는. 그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랬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입증은 누가라고 상대방이 하라 이렇게 기억해 두자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다시 한번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담당원이 추정해서 뭐예요? 입상시켜라. 이런 식으로 그 외웁니다.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 얘기니까 자, 봐두시고 만약에 정 안 되면 나 이거 다 못 외울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예요. 추정이 안 되는 것은 두 가지. 이 부동산 표시와 가등기. 아까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없는데 자, 볼때 추정력이 없는데 뭐예요? 절대 뭐 전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든가 건물이 신축건물지지 않는 사람이 보존등기 됐으면 뭐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뭐 추정력이 없는데 이건 30년 만에 한 번 나온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또 꼭 외우고 부동산 표시와 가등기 빼는 건 다 뭐가 있다고 추정력이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리해 두는 것도 좋겠다는 게 등기법에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자, 맞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 대항적 효력은 당연히 뭐예요? 자, 임차권 같은 것은 등기하는 이유가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등기에는 뭐가 있다? 대항적 효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존속기간 같은 것도 뭐예요? 임의적 사항도 등기부에 기재하면 그 대항적 효력이 있다. 나중에 자, 어디에서 임의적 사항 얘기할 때 신청 정보할 때 한번 다시 언급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순위학 정조 효력 중요하다 그랬죠? 순위학 정조 효력 보게 되면 등기를 자, 여기 자, 몇 페이지에 23페이지 후에 1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 얘기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뭐가 없다면 다른 규정이 없으면 뭐 등기한 순수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저당권 등기 했다는 거예요. 2순위 저당권 등기하게 되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뭐예요? 먼저 한 게 선순위고 나중에 한 게 후순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그 순서에 따르겠다니.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그다음 그 등기 순서는 같은 거는 뭐예요? 그 순서를 따질 때 같은 거는 순위 번호고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 번호다. 한마디로 뭐냐면 어디에 이렇게 만약에 을구라고 하는 같은 구에서는 자, 1번이 뭐예요? 순위 번호가 1순위고
2번이 뭐예요? 순위 번호가 후순위다. 아니게. 그럼 만약에 어디 야, 갑구라는 등기부를 보자니 갑구에 이렇게 갑구에 일단 갑구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1번 무슨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이 소유권 이 갑이란 사람에 2번 뭐가 들어왔고 이거 가압류라고 하는 게 들어왔고 자, 그다음에 3번 뭐예요? 가처분이 들어왔다. 가처분. 자, 이렇게 들어왔다니 가처분이. 그러면 자, 어디에 갑구라고 하는 등기부상에 이렇게 갑구라고 하는 등기부상에 가압류가 먼저인지 가처분이 먼저인지 따져볼 때 뭐가 이 가처분보다는 뭐예요? 가압류가 선순위다. 먼저 한 거 나중에 한 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같은 구는 서로 이렇게 같은 구에서는 이렇게 같은 구에서는 뭐예요? 갑구는 갑구, 을구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보고.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구를 비교해보자. 서로 다른 구. 그럼 만약에 부동산이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뭐가 이 갑구의 가압류가 선순위인지 을구의 저당권이 선순위인지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 갑구의 가압류가 등기받을 때 자, 접수 그랬고 뭐예요? 접수 번호가 제 2004호. 물론 이제 연도를 먼저 따져보고 연도가 빠른 게 먼저고 연도와 날짜가 갔을 때는 그 접수 2004호고 여기는 뭐예요? 제 3004호라면 3004호라니까. 자, 3004호. 그러면 자, 물론 여기 등기 목적을 쓰고 거기 이제 제 뭐예요? 제 1004호. 제 1004호. 제 뭐라고? 2004호. 이렇게 따질 때 이 1004호가 2004보다 먼저 받으니까 이 서로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 번호 봐서 이 1004호가 2004보다 선순위니까 이게 더 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는 순위 번호. 서로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 번호에 의한다. 이게 서로 바꿔놓으면 틀린다니까. 그거 보자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부기등기와 가등기 순위.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르고 부기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뭐예요? 순수에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부기등기는 뭐예요? 주등기 따른다. 만약에 지금 이거 누가 자, 이 정이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을 이어받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이 등기 아래 뭐예요? 이 등기 아래 1-1번 저당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다? 주등기 따라서 정은 을의 1순위를 이어받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부기등기가 여러 개 상호간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만약에 을의 채권자가 토 채무를 이양하라고 뭐예요? 소송을 하면서 여기 자, 1번의 저당권이니까 1순위니까 1-1번 뭐예요? 1번 가압류가 들어왔다. 가압류. 그럼 다시 또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채권자가 아니라 뭐 이해관계 있는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자, 소송 중에 가처분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가처분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유권에 대한 이 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뭐로 해요? 주등기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 이런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는 자, 만약에 이렇게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거기를 독립된 등기라면 누구 건지 모르니까 항상 뭐예요? 그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이 병에 대한 가압류는 2-1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이 먼저 한 게 선순위고 나중에 후순위니까 그 전후 순서에 따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자,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했죠? 그래서 가등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뭐예요? 본등기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뭐예요? 가등기가 나중에 본등기 그 순위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건물 등기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의 순위는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게 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만약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의 저당권하고 토지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는 안 했지만 저당권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했다면 순위를 뭘 보냐면 서로 등기부가 틀리니까 이게 접수 보겠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구분 건물 얘기 나와서 순위 나오면 그 대지권 할 때 지하고 뭐예요? 접수 번호 지접 이렇게 외웁니다. 지접 이렇게 자, 외우면 좋겠다는 게. 자, 그다음에 5번에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중요하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뭐라고 외우냐면 순위 확정적 효력은 자,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외워두면 더 빨리 뭐예요? 캐치가 되는데 어떤 얘기인데 자, 이렇게 자, 이 건순위는 권리순위는 건순위는 뭐예요? 전후에 전쟁 후에 동순위로 뭐예요? 별 접수해서 별 접수 뭐가 되고 별 접수 부주되고 부주란 지유에 오르고 자, 그다음에 부주되고 그다음에 건순위는 전후에 동순위로 별되고 부주되고 부상전후는 부상당한 뭐예요? 부상당한 전후는 가다 본가로 본가로로 자, 이렇게 한번 보자니까. 그러면 이 권리순위는 자, 일단 뭐예요? 법률에 다른 게 없으면 전후 순서에 따른다. 전후 순서. 그다음에
같은 구는 순위번호. 서로 다를 별자예요. 같을 쪽자고. 동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예요? 접수번호고.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뭐라고?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전후 순서에 의하고. 근데 가등기에 의한 뭐라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두고 외우면 이게 뭐 빨리 정리가 됩니다. 생각도 빨리 나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시험장에 가서 빨리 생각을 나요. 빨리 생각이. 빨리 생각이 나고 우리가 보통 시험에 떨어진 분은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누워 있으면 답이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해. 나 잡아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빨리 생각이 나고 빨리 풀기 위해서는 암기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자, 후등기 저지르기 시험 문제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 지금 뭐예요? 갑구에 1번 뭐예요? 소유권 등기 돼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갑. 그럼 우리가 이 을구에 등기하는 게 뭐냐면 을구에 용익물권, 지상권. 이렇게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자, 우리가 물권을 5가지를 공부하는데 어디에? 이렇게 이 을구에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권이에요, 이게?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 그러면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 있는데 이 용익물권은 뭐예요? 자,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 이렇게 점유하는 거니까. 점유하죠? 그 점유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자, 어느 하나에 점유하니까 자, 동시에 뭐예요? 2개가 점유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중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복할 수.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지상권 등기가 만약에 돼 있는데 전세권 등기가 만약에 돼 있는데 동일 범위의 또 다른 지상권이나 동일 범위의 또 다른 뭐예요? 전세권이나 이게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싸지 않고는 뭐예요? 새로운 용익물권을 등기할 수 없다는 게 후등기 저지르기. 근데 당연히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 돈 빌리면 은행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후등기 저지르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후등기 저지르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이 지금 뭐예요? 용익물권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은 뭐예요? 이 점유취득시효의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점을 이해해 두시고 항상 뭐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자, 절대 동일 범위 내에 또 다른 지상권을 할 수 없으니까 말싸하고 들어와라. 이제 그게 후등기 저지르기. 자, 그래서 이거 일단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상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뭐하지 않고는 말싸지 않고는 뭐예요? 그것과 뭐 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후등기 저지르기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자, 그게 뭐예요? 존속기간에 끝나고 소멸됐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는 안 하고 뭐예요? 다른 등기 못 도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점유주 효력은 뭐예요? 10년 동안 뭐예요? 민법에서 이제 저기 하시는데 자, 우리는 시험 문제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자, 민법 10년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자, 이해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좀 배울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자, 24페이지에 다음 측면 중 무한 것은 이거 틀린 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1번의 일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을 수리하지 못한다. 이게 후등기 저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등기 추정력은 갑골구에 인정하며 표제부는 추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소유권 연등기가 경리된 경우 그 명의자는 직전 소유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담당한 추정력이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 명의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 이초가 아니라 항상 중복등기는 중복선. 중복등기는 뭐가? 선등기가 유효하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중복등기는 선등기가 유효하다. 선등기 유효하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의 원인이 이전된 경우 그 등기를 말싸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나중에 이전등기할 때 다시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이 이게 나오는데 하여튼 가등기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가등기 자체 효력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하면 자, 이 가등기는 뭐예요? 순위보존 효력이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고 다만 쌍가로 3번의 담보가등기는 나중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담보가등기는 실제법적 효력을 가져갖고 경매신청권 우선변제의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 오른 것은 일단 가등기가 있으면 갑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 갑이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가 부동산을 뭐예요?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처분할 수 없다 하면 틀렸다는 게 옳은 거 고르랬으니까 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뭐가 가압류가 있던 가처분이 있던 뭐예요? 가등기가 돼 있던 현재 소유권자는 우리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이 가짜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중요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가 돼 있던 1번 소유권 보존등기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여기에 뭐가 돼 있던 가등기가 돼 있던 아니 뭐예요? 가압류가 돼 있던 가처분이 돼 있던 가짜가 들어가는 등기가 돼 있으면 갑은 현재 소유권자는 마음대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그 다음에 2번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했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 우린 존속 요건 아니라 했죠? 존속 요건 임무로 나오면 틀린다. 그 다음에 3번에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직접 뭐예요? 보존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무효다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 보존 등기하는데 양수인이 보존 등기했다 그랬죠? 그게 우리가 자 중간이 생략된 게 아니라 모두 생략 등기를 한다는 게. 이 모두 생략 등기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게. 그 다음에 자 갑의 A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병에게 뭐예요?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연등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갑을병이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만약에 동의하면 최후의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 뭐예요? 누가 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한다. 대위 신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왜 답이냐면 을의 토지의 갑 명의의 뭐예요?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가 있으면 자, 이 갑은 뭐예요? 정당한 이전 등기를 청구한 정당한 법률 관계가 또 추정되지 않아요. 왜? 가등기는 뭐가 없으므로 추정력이 없다 그랬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효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우리가 몇 페이지에 33페이지 등기소와 등기관 나오는데 등기소와 등기관은 시험 문제 잘 안 다뤄집니다. 요즘 나온 지 거의 한 시험에 나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등기 개념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소 하게 되면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조직법에서 각 지방법원의 등기국, 등기과와 자, 동지원의 등기과가 담당한다는 게, 이 등기국이라는 것은 전산등기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등기국이 생겨갖고 요즘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뭐예요? 강남등기소, 소초등기소 이런 걸 다 통합해갖고 자, 그 등기국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등기국이 있다라고 진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할등기소는 뭐예요? 원래 부동산 소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인데 만약에 뭐예요? 영등포구는 영등포 등기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구마다 이제 등기소가 있는데 전산화되면서 지금 자, 통합해서 국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부동산 소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예외가 이제 관할등기소 지정 얘기가 나오는데 자, 뭐에 대해서 이 지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다. 옛날에 7회 때 나오니까 되게 오래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자, 서울특별시 뭐예요? 구로구하고 왜 요 시험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 7회 때 나온 시험이 한 3년 전에 어디 법원직 문제도 나오고 막 그래서 한번 봐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예요. 요 이제 요새는 금천구죠? 금천구라는. 그 다음에 안양시를 경계해서 뭘 줬어요, 이거? 신축 건물을 줬다니. 그러면 이 땅은 뭐예요? 분할하면 되니까 뭐 지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건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현재 서울역 청사 있죠? 서울역 청사가 반이 용산구 쪽 관할이에요. 반은 남대문 중구 관할이고 뭐 그런 건물도 많아요. 그러면 이 건물 진 사람이 뭐예요? 신청을 해요. 어딘가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이 담당 등기관이 뭐예요? 우리 관할이 정확히 하지 않으면 그 상급법원에 뭐예요? 통지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통지하면 그 상급법원에서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얘기가 나오면 등기소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 뭐예요? 등기소 관할은 이 관할은 뭐예요? 관할은 어디라고? 자, 관할 등 부동산 소재지를 뭐하는 이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이 관할 등기소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관할 등기소다라고 보시면 돼. 그걸 만약에 위반했다 하게 되면 자 앞에서 배웠지만 절대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이게 직권 말소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지적 문제가 나오는데 지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1부동산이 하나의 건물이겠죠. 하나의 부동산. 땅은 안 되니까. 1부동산이 여러 뭐라고 여러 관할구역에 관할구역에 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다 아니야. 걸친 경우. 자 이렇게 걸친 경우다. 이 걸친 경우에는 누가 상급 뭐예요? 상급 법원장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상급 법원장이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요거는 한번 봐주자.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한번 이해는 좀 해두고 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금천구는 서울지방법원 관할이고 여긴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니까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뭐예요? 이 서울고등법원장입니다. 자, 고등법원장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 34페이지 줄만 쳐보자. 뭐라고? 한 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 관할에 뭐예요? 걸쳐 있을 때는 등기 신청과의 신청에서 각 등기소를 관할한 누가 상급법원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보긴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사무소의 위임 같은 건 뭐냐면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가 다른 등기소를 위임하게 했는데 자 교통불편 등에 의해서 하여튼 강물이 불어갖고 저쪽 등기소를 못 간다 그러면 뭐예요? 자, 이쪽 등기소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편히 봐주겠다는 게. 그 다음에 관할의 변경은 자 어느 등기소 소재지가 갑 등기소 관할부터 을 등기소 예컨대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만약에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자 영등포가 너무 커가니까 자, 이 뭐예요? 요 반을 나눠서 이게 뭐예요? 관악구로 나눴죠, 관악구. 그래서 그 영등포 등기소의 이제 전체가 영등포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였는데 관악구가 만들어져서 관악 등기소로 이게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관할의 변경이에요. 관할의 변경이 뭔가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어디에 그 35페이지에 등기사무의 정지 있죠. 그래서 등기소가 화재가 나서 등기사무를 볼 수 없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대법원장이 뭐예요? 야, 등기사무를 정지해요. 등기사무 볼 수 없다는 게.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등기사무를 볼 수 없는데 등기사무를 봤다 그러면 이거 절대 무예요.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말소한다는 게. 그렇게 보자는 게. 자, 그 다음에 등기관 얘기 나오는데 등기관도 요즘 시험 문제가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도 일단 등기관은 뭐예요? 모든 법원 공무원이 뭐가 아니고 등기관이 아니고 등기관은 뭐예요? 법원 서기관 이렇게 법원 서기관. 자, 그 다음에 등기사무관 그 다음에 등기주사. 그 다음에 등기주사보 중에서, 이 등기 뭐예요? 주사보 중에서, 자, 주사보 중에서, 누가? 지방법원장. 법원장. 그 다음에 뭐예요? 지원장이 뭐 한 사람? 지원장이, 지정한 사람이다. 이게 지정. 지방법원장과 지원장이 지정한 거예요. 대법원장이 지정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하면 틀렸어요. 절대 누가 지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지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봐주자. 그거나 줄쳐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줄쳐보시고 그것만 이해해주자는 게. 그 다음에 등기관의 책임 얘기하면 이제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인데 그건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해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그래서 자 36페이지인데 자 이런 다음과 같은 뭐예요? 다음과 같은 2번처럼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조 이런 사람이 등기해 오면 자 그 송인 임명에 참여 주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봐주세요.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에 대해서는 이 등기소의 지정 문제 예외적인 그 다음에 등기관은 자 모든 법원 공무원이 등기관이 아니다 이런 지정 문제만 자 봐두시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저 첫 번째 여기 강의는 효력하고 뭐예요? 자 시험 문제 요즘 최근 안 나오는 등기소 등기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등기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